오늘은 왜 달리기를 하면 인생이 바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 달리기는 무리야, 관절에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런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달리기를 하면 우리 몸에 생기는 놀라운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달리기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달리기를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마치 자동차가 오래되면 천천히 운전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달리기에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달리기의 효과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정교한 기계라고 생각해보세요. 기계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고 부품들이 굳어지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고 심장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적절히 사용하면 오히려 더 튼튼해지고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 몸에 생기는 변화 8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 심장 강화. 달리기가 우리 몸에 가져다주는 첫 번째 큰 변화는 바로 심장 건강입니다. 우리 심장을 도시의 수도시설에 비유해보겠습니다. 심장은 마치 도시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중앙 펌프와 같습니다. 이 펌프가 강할수록 더 많은 물을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펌프가 힘이 약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달리기를 하면 이 펌프를 다시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심장은 평소보다 더 많은 피를 온몸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심장의 근육이 강해지고 한 번에 더 많은 피를 펌프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심박출량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보낼 수 있는 피의 양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마치 작은 물통으로 물을 나르던 사람이 큰 물통을 사용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달리기는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는 마치 도시에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길이 많아질수록 교통체증이 줄어들고 물건을 더 빠르게 운반할 수 있듯이, 혈관이 많아질수록 산소와 영양분을 더 효율적으로 온몸에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2. 폐 기능 향상. 달리기의 두 번째 놀라운 효과는 폐의 기능의 향상입니다. 우리 폐를 거대한 나무에 비유해보겠습니다. 공기가 들어오는 기관지는 나무의 굵은 줄기와 같고, 점점 가늘어지는 세기관지들은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폐포는 나무집과 같죠. 나이가 들면서 이 나무집들이 시들어가듯 폐의 기능도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보통 35세부터 폐 기능이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잎이 점점 작아지고 시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달리기를 하면 이런 변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우리는 평소보다 더 깊고 빠르게 숨을 쉬게 됩니다. 이는 폐에게 일종의 운동을 시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적당한 운동을 통해 폐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달리기는 호흡을 담당하는 근육들, 특히 횡격막이라는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횡격막은 마치 아코디언의 주름과 같아서 이 근육이 강할수록 더 많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게 됩니다. 3. 뼈 강화. 세 번째로 놀라운 변화는 바로 뼈의 강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하면 무릎이나 관절에 무리가 간다고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적절한 달리기는 오히려 뼈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뼈의 구조를 벌집에 비유해보겠습니다. 건강한 뼈는 벌집처럼 작은 구멍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가벼우면서도 튼튼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구멍들이 점점 커지고 벽이 얇아져서 뼈가 약해집니다. 달리기를 할 때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우리 몸무게의 3배에서 6배에 달하는 힘이 뼈에 전달됩니다. 이 힘이 뼈에게는 일종의 신호가 됩니다. 아, 나는 더 강해져야 해 라고 말이죠. 이를 의학에서는 볼프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뼈는 받는 자극에 따라 스스로를 강화시킨다는 뜻입니다. 마치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릴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적절한 충격을 받은 뼈는 더욱 조밀하고 강해집니다. 특히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효과가 더욱 중요합니다. 4. 정신건강 개선. 달리기의 네 번째 놀라운 효과는 정신건강의 개선입니다. 달리기를 하면 우리 뇌에서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엔돌핀을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마치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드는 천연 진통제이자 기분 좋게 만드는 약과 같습니다. 달리기를 마친 후 느끼는 그 상쾌하고 기분 좋은 느낌, 바로 그것이 엔돌핀의 작용입니다. 이는 단순히 운동을 마쳤다는 성취감을 넘어서는 생화학적 변화입니다. 마치 우리 뇌가 스스로에게 잘했어 라고 상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시니어분들에게는 이런 정신적 효과가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우울감을 느끼거나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는데, 달리기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달리기를 통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달리기는 사회적 연결고리 역할도 합니다. 달리기 모임이나 클럽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특히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 수 있는 시니어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5. 몸 에너지 생성. 다섯 번째 놀라운 변화는 우리 세포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마치 도시의 발전소처럼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미토콘드리아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연료로 해서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꿔주는 작은 공장과 같습니다.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ATP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 몸의 모든 활동에 필요한 연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작은 발전소들의 기능이 떨어지고 개수도 줄어듭니다. 마치 오래된 공장이 효율이 떨어지고 가동을 중단하는 것과 같죠. 하지만 달리기를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미토콘드리아의 개수를 늘리고 크기도 키웁니다. 이는 마치 전력 수요가 늘어나자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고 기존 발전소의 용량을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심장이나 근육처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부위일수록 미토콘드리아가 더 많이 생성됩니다. 이런 변화 덕분에 우리는 더 오래, 더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6. 자신감과 성취감의 향상. 달리기가 가져다주는 여섯 번째 변화는 자기 효능감의 향상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어려운 용어는 쉽게 말해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 즉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달리기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짧은 거리도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오래, 더 멀리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진적인 발전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는 마치 작은 언덕을 넘었던 사람이 점점 더 높은 산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달리기를 통해 얻은 자신감은 일상생활의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달리기도 할 수 있는데 이것쯤이야 라는 마음가짐이 생기게 되죠.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이런 자기 효능감이 더욱 중요합니다. 은퇴나 자녀의 독립 등으로 인해 자신의 역할이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시기에 달리기는 새로운 도전과 성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7. 수명 연장. 일곱 번째이자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수명의 연장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75분 이상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텔로미어가 더 길다고 합니다. 텔로미어를 쉽게 설명하면 우리 염색체 끝에 있는 보호캡과 같습니다. 마치 신발끈 끝에 있는 플라스틱 캡이 신발끈이 풀어지지 않게 보호하는 것처럼 텔로미어는 우리 유전자를 보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는데 이는 세포 노화의 지표로 여겨집니다. 놀랍게도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의 텔로미어는 더 길게 유지됩니다. 이는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미국 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단 한두 번, 총 51분 미만, 10km 미만을 시속 9km 이하의 속도로 달리는 것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는 달리기를 위해 마라톤 선수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 뇌기능 향상과 치매 예방. 달리기의 여덟 번째 놀라운 효과는 뇌기능의 향상입니다. 달리기를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여 뇌세포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이는 마치 정원에 물을 주면 식물이 더 잘 자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뇌 부위가 달리기를 통해 실제로 크기가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해마는 마치 우리 뇌의 도서관과 같은 곳으로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도서관이 커지면 당연히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되겠죠. 또한 달리기는 새로운 뇌세포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를 신경생성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성인이 되면 뇌세포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적절한 운동을 통해 새로운 뇌세포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50세 이후 달리기를 시작해도 늦지 않은 이유.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달리기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 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50세 이후에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도 어릴 때부터 계속 운동해온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늦게 시작한 정원 가꾸기도 충분히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50세에서 70세 사이에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의 심장병과 암 발생 위험이 평생 운동해온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는 정말 희망적입니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운동이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을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대사 기능이란 우리 몸이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각종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마치 공장의 생산 라인을 정비하여 효율을 높이는 것과 같죠. 그럼 러닝을 안전하게 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달리기의 놀라운 효과들을 모두 알아보았으니 안전하게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특히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한 후 시작해야 합니다. 달리기를 시작할 때는 마치 요리를 배우는 것처럼 단계별로 접근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복잡한 요리에 도전하지 않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듯이 달리기도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3, 4회, 한 번에 외서 10분씩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나가세요. 2주 정도 걷기에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짧은 달리기 구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분 걷고 1분 달리고 다시 5분 걷고 1분 달리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점진적으로 달리기 시간을 늘려나가면 부상의 위험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체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심장을 강하게 만들고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며 뼈를 단단하게 하고 마음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세포 수준에서부터 뇌 기능까지 우리 몸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효과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 시작하든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걸음으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